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상훈 경남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역 이슈를 간단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짚어보기부터 시작할 텐데요. 이 신천지 교인들의 전수조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은 며칠간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도 했는데 경남도의회는 이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서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경남도의회 가장 주력하는 사안이 무엇일지 참 궁금한데요. 신 의원께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경남도의회도 아무래도 확산 방지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지 사태 이후에 국내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를 했다가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서울의 한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면서 다시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 이렇듯 감염병은 긴장을 놓는 순간 언제 또 확산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가 없거나 한 명 정도 수준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 이어졌지만 역시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면 언제 또 터질 사태가 또 확산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당초에 지난달 25일 날 예정되어 있던 도의회를 저희가 3월 5일로 한 차례 연기를 했습니다. 3월 5일도 취소 또는 연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요. 꼭 필요한 안건만 원포인트로 하루 만에 개회를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고요. 네. 이렇게 한 이유는 방역의 책임자인 김경수 도지사와 학교도 지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박종훈 교육감 등이 도의회 장시간 잡혀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방역 책임자들이 현장에 갈 수 있게끔 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도의회도 발을 맞췄습니다. 네, 일단 방역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는데요. 이 민심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5 총선이 더 집중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 조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지금 모든 게 이제 코로나 사태에 다 묻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코로나 확산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을 하면 사회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집권 여당이라든지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하락세를 보이는 게 그 이론적으로 맞는데 네. 그러나 오히려 지금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몇 주 동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그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 대한 좀 그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고 다소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에 그 대한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뭐 지원책 등에 대해서는 좀 만족감을 표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외신을 보더라도 한국만큼 이 코로나 사태를 잘 대처한 나라는 없다 이렇게 이제 지금 호평을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보도가 많이 되고 예, 있죠. 이런 게 이제 집권 여당에게 지금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진정 국민이 빨리 그 접어들면 여당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반대로 이제 확산이 계속해서 뭐 이루어진다든지 또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뭐 야당에게 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기에는 좀 섣부른 것 같고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도내 정치권과 민심에서 청년과 여성 인재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갈증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영역이 여전히 유리천장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공천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17일이었죠. 현 미래통합당 청년위원장 협의회가 도청 기자회견에서 열렸습니다. 청년 예비 후보들을 지지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경남 지역 미래통합당에 젊은 바람이 부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뭐 청년 예비 후보자들에게는 아무래도 힘이 되는 목소리인데 그러나 현실을 보면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렇게 뭐 네.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여야 할 것 없이 그 전국 단위 경선 결과를 보면 586 세대가 뭐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실제 이제 공정한 그 경선을 치르기 위해서 각 정당 모두 이제 여성과 청년들에게 그 가산점을 부여를 했는데 그러나 그 실효성은 지금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이제 청년이란 나이 범주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네. 당에서는 보통 이제 45세 미만을 청년으로 보고 있고 또 우리 국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제 통상적으로 40대는 이제 중년에 접어들었다 하지 청년이라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청년이라는 것은 20대, 30대의 후보자들이 좀 많이 공천을 받는 것을 바라고 있을 텐데 또 이 부분도 조금 어긋나는 것도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선거는 가정보다는 이제 결과를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석패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선거 결과다 보니까 당에서는 이제 당선 경쟁력이 누가 높느냐를 먼저 따져볼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청년들이 공천에서 좀 소외받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네, 가산점의 실효성이 없다 이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왜 그럴까요? 일단 이제 가산점은 보유가 되는데 그만큼 이제 그 기존의 그 기성 정치인들이 당원 수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네. 여러 측면에서 유리한 점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여성의당도 창당을 했는데 도내 여성 정치력에 대한 갈증은 뭐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다 여성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갈증이 뭐 굉장히 뭐 심하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1982 김정희라는 소설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다군 적이 있잖아요. 네. 작년에 또 영화로서 이게 또 네. 상영이 되기도 했는데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특히 이제 젊은 여성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당 그 창당 목적도 남녀 동수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성 중심의 정치, 남녀 차별, 불평등 타파를 이제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데 아마도 또 이제 기성정당에서 여성들의 그 공천 비율이 좀 적은 것도 사실이고 또 여성들에 대한 그 공약이나 정책도 좀 미비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주도가 되어서 여성의 당이 창당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보면 모든 지역에서 여성 공천 비율이 또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그 조사를 해봤는데 10%대 지금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3월 10일 기준으로 그 더불어민주당이 여성을 이제 29명 공천했습니다. 전체 공천 대비에 13.1%를 차지하고 있고 네. 미래통합당은 19명 공천했거든요. 그 전체 대비 이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들이 실제적으로 원내 진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안은 비례 의석수를 늘리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인데 그런데 이제 기성 정치인들이라든지 또 현역 정치인들이 비례 의석을 늘리는 데 대해서 그렇게 좀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여성의당 창당은 환영하지만 조금은 더 한계가 많지 않나 풀어줬으면 그렇죠. 좋겠다 이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네, 신 의원과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경남 도의원 중 최연소 의원으로 네, 당시 맞습니다. 화제가 됐었는데 네. 나이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당선 당시엔 우리나라 나이로 29살, 만으로 28세로 당선이 됐고요. 지금은 우리나라 나이로 31살입니다. 아, 네, 정말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1야당 측 청년위원장 협의회가 얼마 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조금 긴장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족한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도민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말씀해 주셨던 미래통합당 청년위원장 경남도당 협의체 기자회견 저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아무래도 네. 청년 정치인으로 한 사람으로서요. 뭐 현 정부에 대한 뭐 정치적 뭐 편애나 이런 건 좀 제쳐두고요. 뭐 청년들을 선거 때마다 도구로 사용한다. 이런 표현들은 저도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네. 저도 청년으로서 정치를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당에서는 또 청년위원장 등을 역임을 하면서 후배 청년 정치인들을 키워내고 함께 또 성장을 해야 되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총선에 저도 한번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후보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리천장, 네. 국회의원의 벽에서 많이 가로막히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당의 경우에는 조금의 특수성이 있는데요. 2018년 지방선거 때 많은 청년 의원들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에서 정치의 꿈을 꿈고 열심히 성장해왔던 많은 후보들이 지방선거에서 이미 지방의회 진출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번 총선에 나설 후보도 적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경남 지역 청년 정치인, 여성 정치인의 수 네. 적다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네, 이게 네. 체감으로 딱 와닿지 않거든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그렇다면은 또 어떤 부분에서 이게 네. 절실하게 필요한지도 덧붙여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여성을 먼저 비교를 해보면요. 10대 도의에서 8명, 11대 도의에서 8명입니다. 동수잖아요. 네. 유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10대 의회에서는 의원 정수가 55명이었습니다. 11대 의회에서는 5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오히려 퇴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청년 정치인들은 대폭 확대가 되었어요. 네. 10대 의회에서는 30대 의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궐선거로 맨 마지막에 당선된 김성훈 의원이 네. 만 40대로 당선이 되었고요. 반면에 11대 의회에서는 제가 만 28세에 당선이 되었고 만 33세에 장종화 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이 될 만큼 이번 청년 의원들의 진출이 많았습니다. 시군 의회로 확대를 해서 봐도요. 만 35세 이하의 의원이 총 6명이 될 정도로 10대 의회와 비교해 보면 대폭 늘어난 숫자입니다. 네. 다소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청년 의원들은 정책이나 아젠다, 조례를 만들 때 자신의 세대들에 공감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성 정책이나 양성평등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이는 여성 청년뿐만이 아니라 다문화, 장애인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모두 다 통틀어서 당연한 겁니다. 그 세대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가 가장 효과가 크기 때문이죠. 그러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우리 사회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의회 구성도 그 정도 수준은 저는 맞춰줘야 된다고 보고요. 20, 30대의 청년의 비율도 한 20%가 조금 넘어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한 21%에서 23% 정도 되는데 의회 구성이 그 정도 청년들에게 기회가 제공이 되어야 청년 정책도 제대로 실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사실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도 경남도에 이렇다 할 소수 의견을 반영할 의원들이 잘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이게 약점이 되는지 자세히 좀 짚어주실까요? 이게 이제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고 또 미래통합당에 국한할 필요도 없고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부분을 또 안고 있거든요. 네. 문제점을 있는데 결국 이제 여야 모두 이제 청년 여성 비율을 높이겠다 했지만은 약속은 했는데 인재 네. 영입이 이제 쇼로 끝난 거나 다름이 없고요. 또 특히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법조계 출신의 인물들이 제일 많이 영입된 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번 총선의 공천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렇게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당들이 인재를 영입할 때는 이제 사회의 다양성과 그다음에 사회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고려해야 되는데 전혀 이번에도 그렇게 한 것은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고 있고요. 또 법조인 출신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 지역군이 과도하게 많이 모여 있다는 뜻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네. 정치 주체의 그 다양성 확장에 실패를 했다는 소리고 국회가 핵이라 될 수 있다는, 핵이라 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가 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그래서 이제 그 청년 정치 지망생이라든지 여성 정치 지망생들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상훈 의원처럼 뜻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정치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소리죠. 왜? 내가 노후본들 공천조차 받기 쉽지 않으니까 본선에 다음 가서 도전을 못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의 희망을 좀 무너뜨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다음 질문이 그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번에 빅보이 중진들의 대거 컷오프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중진들 컷오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쇄신이다, 혁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당내 역학 관계에 의해서, 역학 구도에서 이루어진 거고, 진정한 의미에서 쇄신이다, 혁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가 않고요. 네. 경남에서 이제 그 강세를 보이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도 공천 결과를 보면 새로운 인물이 영입된 거는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평하기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냉철하신 것 같습니다. 점수를 후하게 주지는 않으셨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야 할 것 없이 인재 영입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민주당, 정의당 역시 그럼 비슷하게 보고 계시겠네요? 마찬가지로 세물이 안 보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경남 지역이 흠지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후보군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또 실제 지원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는 후보가 있다는 것 자체만해도 어떨 때는 안도의 한숨을 쉴 때도 있고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특히 이제 서부 경남이나 농어촌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은 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제 신 의원님께서 맞습니다. 조 교수 말에 공감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 청년과 여성 의원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젊은 의원이 필요한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선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조목조목 다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이 경남에 유독 청년 후보가 작은 데는 한 가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이 이번 총선에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인근에 있는 부산, 울산과 합쳐서
이른바 PK 지역이죠. 이번 총선에서 아주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 텃밭이었던 미래통합당은 이 지역을 사수해야 일당으로 올라설 수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의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앞선 지방선거에서 불경의 시도지사 모두를 당선을 시키면서 변화의 바람을 확인을 했거든요. 여기서 의석수를 확보를 더 늘려가야 이번 총선에서 확실한 일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격전지가 되면 중직급 인사라든지 아무래도 실력 있는 힘 있는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대거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그래도 기회가 적은 청년들은 더 나설 기회가 적은 거죠. 앞서 제가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청년의 이야기는 청년이 직접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이것은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모든 세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우리 조지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회가 더 이상은 똑똑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의 비율에 맞게, 그리고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가 직접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 대신 표를 찍어서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게끔 비율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는 정당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 사회 법과 제도도 함께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젊은 층 역시 정치에 더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이게 다 선순환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현재 공천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이미 청년 후보, 여성 후보는 조금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 비례대표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지역구 공천보다는 이제 비례대표에서 청년이나 여성의 할당 몫이 큰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비례의 석수가 그 전체 300석 중에 47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홀수본에는 대부분 여성들이 이제 공천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각 정당들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보면 이제 24석은 여성들이 이제 차지할 몫이 큰데, 그러나 이 300석에서 24석의 비중을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는 비례의 석수가 너무 작다는 데 있고, 비례의 석수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에는 전체 구도에서 볼 때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총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남도의회 도의원 비례의 석수가 4석인가 아마 6석인가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뭐 6석이면 불과 10% 정도밖에 안 되는 의석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 할당제라는 그 원칙이 조금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에 비해서 제도적이 좀 미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치 신인을 이렇게 카드로 내놓기도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딱 집어서 말하긴 그렇지만 민주당의 경우에는 한 차례 조금 어려운 경험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이런 측면의 목소리들도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이제 저희 민주당이 많은 기대를 받고 영입됐던 인사, 청년 인사죠. 인사 중에 한 분이 스스로 영입 인사직을 내려놔야 될 만큼 가슴 아픈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기대를 많이 했던 만큼 저도 같이 참 안타까워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비례대표에 대한 공천 작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40명에 대해서 지금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청년 후보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요. 저처럼 당에서 성장해온 사람들보다는 당 밖에서 유입되어 온 청년들에게 기회가 더 많이 제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당 안에서 성장을 해왔던 사람들보다는 성공한 기업가라든지 혹은 좀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이 대중들에게는 더 메시지 전달력이 강하다고 당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민주당은 이번에 비례민주연합 정당이죠. 이게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당의 그 비례대표의 의석수가 좌우가 되겠지만 어쨌거나 청년의 비율은 조금 늘어날 것 같고요. 미래통합당도 여러 이야기 구설수가 있긴 하지만 위성정당이죠. 미래한국당에서 청년의 비율을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의당이나 민생당 등 소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납니다. 아무래도 청년 의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20대 때보다는 21대 총선에서 조금은 더 많은 청년들이 기회를 제공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신상훈 경남도의원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청년과 여성 후보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올 초 경남도청 시무식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청년과 인재를 붙들지 못하면 경남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노동자를 위한 정치는 노동자의 대표가, 또 여성을 위한 정치는 여성이, 청년을 위한 대표는 청년이 할 수 있는 만큼 이 4.15 총선에 이들의 진입이 당연한 수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0월 25